귀족 영예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동생을 본 언니는 재빨리 앞장서서 동생의 편을 들어주며 괴롭히던 귀족 영예들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게 만들었고, 하지만 그 직후 언니는 동생의 귓가에 다가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험담을 속삭이며 뼈아픈 진실을 정통으로 찔리니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냐며 어차피 너는 산체스 공작가의 유일한 나고자일 뿐이라고 빈정댔고, 이 동생의 이름은 바로 카롤리나 산체스이며 산체스 공작가는 세레스티아 왕국에서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공작가였고, 이 위대한 가문은 역사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영웅들을 수없이 배출해 왔는데, 어떤 시대에는 나라를 지키는 최강의 기사로 이름을 떨치고 또 어떤 시대에는 온 나라를 든든하게 바치는 재상으로 활약하며, 언제나 산체스 공작가는 국가의 구원투수이자 밝게 빛나는 희망의 별이었고, 이러한 명문 산체스 공작가에는 두 자매가 태어났는데 언니는 플로라이고 동생은 바로 카롤리나였으며, 언니 플로라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비상하고 다재다능하여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반면, 동생 카롤리나는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아이에 불과하여 매일 밤 잠을 설쳐가며 피나는 노력을 거듭해도 그 어떤 것도 남들보다 특출나게 잘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카롤리나는 그저 단 한 가지라도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져서 자신이 산체스 가문의 골칫거리나 버림받은 존재로 여겨지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자신보다 한참 뒤처지는 동생을 둔 플로라는 속으로 동생을 철저히 무시하며 경멸하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동생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척 연기했지만 실상은 누구보다 동생을 미워하며 매번 비수 같은 말들로 동생의 자존감을 깎아내려 한없이 자만심을 잃고 위축되게 만들었으며, 게다가 뛰어난 치유 마법을 사용해 주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스스로를 칭송하게 만들었으며, 이렇듯 플로라는 동생 카롤리나를 철저히 자신을 빛내줄 조연이나 발판 정도로 여기며 자신의 명성을 더욱 드높이고 스스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고, 오직 화려한 사교 파티를 마치고 돌아오는 마차 안에서 둘만 남게 되었을 때에야 플로라는 추악한 본색을 날것 그대로 드러냈는데, 그녀는 동생에게 자신이 얼마나 너를 혐오하는지 똑똑히 밝히며, 만약 마차가 고장나서 탈 수 있는 마차가 단 한 대뿐이 아니었다면 너 같은 애와 단 한순간도 동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문에서 가장 무능하고 쓸모없는 나고자인 주제에 차기 성녀인 나와 한 마차를 타고 가는 걸 평생의 영광으로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비아냥댔고, 뒤이어 플로라는 카롤리나의 머리 스타일과 눈동자까지 하나하나 짚어내며 조롱하고, 아버지나 자신과는 손톱만큼도 닮지 않았다며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는데, 날카로운 유리조각처럼 가슴에 사정없이 박히는 독설에 상처 입은 카롤리나는 제발 그 잔인한 말을 멈춰달라고 속으로 애원했으나, 플로라는 결코 멈추지 않고 비난을 이어가며 네가 태어나는 바람에 소중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이라며 모든 잘못을 동생 탓으로 돌렸고, 어머니를 오직 빛바랜 사진으로만 만나볼 수 있었던 카롤리나는 평생 동안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채 늘 가슴 아픈 결핍 속에서 자라왔으며, 이윽고 저택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며 카롤리나를 급히 응접실로 불렀는데, 그곳에는 아주 특별한 귀빈이 앉아 있었으니 바로 세레스티아 왕국의 국왕 네이선이 직접 공작저택을 암행 방문한 것이었고, 국왕 네이선은 아주 중대한 사안을 전달하려 찾아왔는데, 그것은 갈등이 고조된 이웃나라인 마르코시아스 제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잠재우기 위해 제국 측에서 정략 결혼을 제안하며 요구사항을 보내왔다는 사실이었고, 왕국의 고귀한 영예 한 명이 제국의 에드워드 루비 마르티네스 황자와 혼인을 맺어야 한다는 조건이었는데, 에드워드 황자의 이름을 듣자마자 카롤리나의 머릿속에는 그에 관한 무시무시한 소문 하나가 곧바로 떠올랐고, 에드워드 황자는 전쟁터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공을 세우고 적들을 무찔렀음에도 불구하고 영웅으로 칭송받기는커녕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그 이유는 부녀자와 어린아이까지도 무자비하게 해칠 정도로 극악무도하고 냉혈한 성정을 가졌기 때문이며, 이에 백성들은 그를 피해 굶주린 잔혹한 황자라 부르며 극도로 무서워했고, 국왕의 공주들은 이미 모두 혼인을 치러 떠난 상태였고, 왕국의 수호자이자 차기 성녀 후보인 플로라를 타국으로 보내 손실을 입을 수도 없었기에 결국 조건에 부합하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가문의 영예는 바로 카롤리나뿐이었으며, 이를 들은 카롤리나는 깊은 슬픔에 잠겼는데, 자신에게는 어째서 늘 행복하고 좋은 일은 생기지 않고 이토록 가혹하고 무거운 불행만 찾아오는지 한탄스러웠으나 결국 다른 방도가 없음을 깨닫고 국왕의 간청을 묵묵히 수락했으며,
국왕이 떠나고 응접실에 카롤리나와 그녀의 아버지만 단 둘이 남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슬픈 표정으로 카롤리나를 바라보며 만약 이번 정략 결혼이 억울하고 강압적이라 느껴진다면 참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다독였으며 자신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왕 폐하께 머리를 숙여 이 혼약을 전면 취소하겠다고 힘주어 말했고 아버지의 뜻밖의 따뜻한 조치에 카롤리나는 크나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녀는 여태껏 온 세상 모든 이들이 자신을 한심하게 바라보고 쓸모없는 존재라며 외면하는 줄로만 여겨왔기 때문이었으며 자신을 걱정하고 지켜주려는 아버지의 든든한 진심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걷잡을 수 없는 감동과 고마움에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고 그러나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그녀는 끝내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예정된 정략 결혼을 묵묵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으며 그날 밤 산세스 공작과 카롤리나는 밤이 깊도록 마주 앉아 가슴속 깊은 이야기들을 밤새도록 소곤소곤 나누었고 아버지는 촉촉해진 눈으로 카롤리나를 지그시 바라보며 그녀가 세상을 떠난 어머니 카렌을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닮았다고 털어놓았는데 어머니 카렌은 밤하늘처럼 윤기나는 새까만 흑발과 고운 연분홍빛 눈동자를 지닌 무척이나 아름답고 고결한 분이었으며 늘 자신보다 타인의 행복을 먼저 살피는 다정하고 헌신적인 심성을 가진 분이었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단 한 사람조차 원망하지 않은 채 온화하게 눈을 감으셨다고 조용히 읊조렸고 한편 저택의 은밀한 통로에서 플로라의 시녀가 이 중대한 혼사 이야기를 쥐죽은 듯이 몰래 엿듣고 있었으며 카롤리나가 곧 잔혹한 에드워드 황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이튿날 카롤리나는 아버지와 함께 그리운 어머니 카렌의 묘지를 방문하여 참배했는데 차가운 묘비 앞에서 카롤리나는 처음에는 자신이 아무런 재능도 없는 초라한 낙오자에 불과하다는 슬픔에 겨워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지만 이내 눈물을 닦아내고 스스로 마음을 추스르며 누구보다 단단하고 강인한 마음을 다잡았고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가 언제나 높은 곳에서 자신을 다정하게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걸어갈 험난한 운명의 여정 위에서 힘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랐으며 방으로 돌아와 묵묵히 행장을 정리하는 카롤리나 앞에 나타난 언니 플로라는 끝까지 심술궂은 미소를 지으며 차갑게 빈정거렸는데 본가에서도 전혀 대접받지 못하고 천덕꾸러기처럼 지낸 네가 그 무시무시한 에드워드 황자에게 시집을 간다고 한들 단 한 조각의 사랑이라도 온전히 받을 수 있겠냐고 모질게 쏘아붙였고 카롤리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가방에 짐을 채워 넣을 뿐이었고 마침내 정든 저택을 떠나는 눈물의 출발 당일에는 쓸쓸하게도 오직 공작 아버지와 곁을 지키던 충성스러운 하인 2명만이 나와 그녀를 조용히 배웅했을 뿐이며 이기적인 언니 플로라는 먼발치 2층 테라스에 선 채 여전히 싸늘한 경멸과 미움이 가득 찬 눈초리로 카롤리나를 멀거니 내려다보고만 있었고 드디어 카롤리나의 가슴 아프면서도 찬란한 새로운 여정이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으며 1화의 마지막 무렵 카롤리나를 태운 마차가 드디어 이웃 제국의 국경을 넘어 웅장한 영지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철갑 군인들이 오차도 없이 줄을 맞추어 빈틈없이 정렬해 장관을 이루고 있었으며 바로 그 순간 붉은 기운을 뿜어내는 에드워드 황자가 당당하게 걸어나와 여주인공 카롤리나의 바로 앞에 마주서며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 팽팽한 만남을 끝으로 흥미진진했던 1화가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됩니다. 2화에서 카롤리나는 정해진 정략 결혼을 위해 약혼자인 잔혹한 에드워드 황자가 기다리는 이웃나라 마르코시아스 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나타난 에드워드 황자는 소문과 달리 매우 신사적이고 정중한 신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私はエドワード・ルビー・マルティネスだ。君とはおそらく長い付き合いになるだろうからよろしく頼む。 대등하면서도 격식 있는 정중한 악수는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때 에드워드와 카롤리나가 손을 너무 오랫동안 맞잡고 있자 에드워드의 보좌관이 끼어들어 스스로를 테오도르 가르시아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자작가의 차남이자 기사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르시아의 눈빛을 유심히 지켜보던 카롤리나는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明晰な頭脳と天才的な魔法学を持つと誉れ高い。見定められている? 그 후 카롤리나는 에드워드, 가르시아와 함께 마차에 합승했습니다. 이곳에 흔들리는 마차에 익숙지 않았던 카롤리나는 이내 멀미를 하기 시작했고 이를 알아챈 에드워드가 조용히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었습니다. 그의 세심한 배려에 카롤리나는 소문 속 황자에 대한 편견을 지우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가르시아는 그녀에게 앞으로 제국에서 치러질 예정인 일정들을 일러주었습니다. 婚約及び結婚発表についてですが、2週間後の結婚式が行われます。 카롤리나는 너무나 신속하게 진행되는 혼례 일정에 무척 놀랐으나 이제 도망치지 않고 제국에서 매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일행이 야영을 하며 여장을 풀었을 때 콜레트라는 젊은 기사가 카롤리나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매우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밤에 갑자기 흉악한 도적 무리가 습격을 감행했습니다. 南方面の草むらより複数の賊を確認。 비명과 불길이 가득한 혼란 속에서 카롤리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보내준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기도 전에 이런 낯선 타국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닐까 절망했습니다. 불길이 덮쳐 마차가 활활 타오르던 그때 다행히도 에드워드 황자가 불길을 뚫고 그녀를 구하러 달려왔습니다. 勝手に死ぬ覚悟を決められては困る。君は私の花嫁なのだから。 에드워드가 카롤리나를 안전하게 품에 안고 마차 밖으로 구출했을 때 급히 달려온 병사가 콜레트 기사의 위급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콜레트 기사가 도적들과 싸우다가 치명적인 중상을 입었으며 부대원들이 온갖 회복 마법을 동원해도 상처가 전혀 아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곁에서 이 소식을 들은 카롤리나는 다급히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콜레트의 깊은 상처가 흔적도 없이 치유되었습니다. 詳しいことは俺にもわかりません。幼い頃受けた魔力検査で、そう診断されたので。 카롤리나의 이 겸손한 해명에 주위 사람들은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과연 기적을 일으켜 콜레트를 살려낸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채 끝났지만 이를 계기로 에드워드는 카롤리나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카롤리나를 죽음 앞에 무력하게 떠는 연약한 영예로만 여겼으나 타인을 구하려는 그녀의 의로운 모습에서 놀라운 용기를 엿보았던 것입니다. 다음날 에드워드는 그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몸소 그녀를 말에 태우고 나아갔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웅장한 마르코시아스 제국의 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長いようで短い旅も終わりですね。国内でいいならまた旅に連れて行ってやるが。 무사히 제국 황성에 도착한 두 사람은 황제와 황후를 아련했습니다. 제국의 황제 에릭 루비 마르티네스는 대륙 최강의 마법 검사라 불리는 강자였으며 황후 바네사 루비 마르티네스는 극소수만이 다루는 혹한의 혹독한 마법을 지닌 얼음의 천재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エリック皇帝陛下、バネッサ皇后陛下、お初にお目にかかります。カロリーナ・サンチェスと申します。セレスティア王国の代表として。 황제 내에는 긴장한 그녀를 향해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점심 식사를 권했습니다. 식사 내내 두 귀빈의 뜨거운 시선을 한몸에 받게 된 카롤리나는 호교 제국의 까다로운 예법에 어긋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까 안절부절 못하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니 전혀 주저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다는 다정한 격려를 받자 그녀는 감동에 겨워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깊은 가족의 따뜻함과 사랑이었습니다. カロリーナの赤い瞳なんてエリックとエドワードの髪色みたいで綺麗でしょ。うちは男しかいなかったから結婚指輪は絶対ルビーがいいと思うわ。 이후 카롤리나는 자신을 보살피고 경호해줄 든든한 조력자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전속 시녀인 마리사와 호이를 책임질 기사 오웬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온전히 누릴 틈도 없이 그녀 앞에는 제국식 신부 교육이라는 거대한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의 교육을 담당할 엄격한 스승이 다름 아닌 황후 바네사라는 사실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카롤리나는 제국 황실의 기품을 익히기 위해 예법 수련에 전념했습니다. お疲れ様カロリーナ。物覚えもいい方だし意欲的な態度も実に好ましい。 예법 훈련은 매일같이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가르시아가 주관하는 학술 수업에 에드워드 황자도 함께 동석하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수업에서 가르시아는 카롤리나에게 어린 시절에 측정하는 마력 측정 결과가 절대적인 진실은 아니라고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릴 때 마력이 아예 없다는 진단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은 당시의 오진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그녀가 보여준 여러 기적을 보아하니 분명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마력 진단을 받아보길 조심스럽게 권유했습니다. 게다가 가르시아는 카롤리나가 제국 영토에 발을 들인 그날 이후로 영지 내에서 말썽을 부리던 마물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믿기 힘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혹시 카롤리나가 지닌 성녀의 신성한 마력이 마물들을 저 멀리 쫓아내 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강력한 의구심을 조심스럽게 제시했습니다. なんか落ち着けお嬢俺がそばにいる限り 제3화 배우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복도에서의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오웬과 카롤리나는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한다. 약혼녀가 암살당할 뻔했다는 소식을 들은 에드워드 왕자는 크게 걱정하며 곧바로 여주인공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다. カロリーナエドワード殿下大丈夫か怪我はないか 자신을 향한 에드워드의 진심 어린 배려와 걱정에 카롤리나는 순식간에 얼굴을 붉히고 만다. 또 다른 자객의 기습이 일어날지 모르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하여 가르시아는 모든 예법 수업을 카롤리나의 개인 침실로 옮겨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가르시아는 자신의 불찰을 깊이 반성하며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이번 암살 미수 사건을 꾸민 배우를 반드시 신속하게 찾아내겠다고 다짐한다. 이때 가르시아가 여주인공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보낸 서한이었으며 이를 받아든 카롤리나의 얼굴에는 가슴 벅찬 행복이 가득 피어오른다. 私はお前が王国を去ってから気が気でない。気づいたらお前の心配ばかりしている。 하지만 카롤리나의 고향의 실상은 전혀 달랐으니 세레스티아 왕국은 현재 농작물이 전부 말라 죽고 마물이 찬 거라며 지독한 전염병까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등 끔찍한 재앙의 수렁에 빠져 허덕이고 있었다. 疫病が再 연일 들이닥치는 절망적인 비보의 국왕은 크게 상심하여 더 이상 그 어떤 보고서도 읽고 싶지 않아 할 정도였다. 설상가상으로 언니인 플로라의 신성령마저 원인 모를 이유로 기묘하게 쇠퇴하고 있었다. 자신의 무력함에 점점 미쳐가던 플로라는 자신의 신성력이 약해지기 시작한 시점이 신기하게도 카롤리나가 왕국을 떠난 날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고 깊은 절망과 괴로움에 빠진다. こちらは今、様々な問題に直面し、だが心配しないでくれ。建国パーティーには陛下の付き添いで。その時、また会おう。 편지 속에서 아버지는 타국에 혼자 남겨진 딸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다정하게 다독이며 곧 다가올 제국의 건국기념일 행사 때 다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 전하고 있었다. 왕국의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마르코시아스 제국의 건국기념제는 변함없이 성대하고 장엄하게 거행된다. 카롤리나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드레스를 걸치고 에드워드의 늠름한 호의를 받으며 무도회장에 당당히 들어선다. セレスティア王国の貴族よね 참석한 귀빈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루비 마르티네스 황가의 또 다른 고귀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는 바로 가혹한 만화 과민증을 앓고 있어 교황이 펼친 결계로 둘러싸인 금강석 궁전에 평생 갇혀 살아야 했던 제1황자 길버트였다. 이때 에드워드는 다른 영예들처럼 자신보다 수려한 제1황자에게 더 마음이 가는지 카롤리나에게 넌지시 묻는데 평소 사교계 영예들에게 자신은 다가가기 무서운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으나 이내 들려온 카롤리나의 따뜻한 답변은 에드워드를 무척이나 기쁘고 행복하게 만든다. 私にはいつも優しく頼りになる方がずっと魅力的ですわ変わったやつだな 모든 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황제 에릭 루비 마르티네스는 마침내 제2황자 에드워드와 산체스가 영예의 공식 약혼을 만천하에 선포한다. もっと反発されると思ったけどよかった 에릭 황제의 혼약 발표가 끝나자마자 카롤리나를 향한 사방에 수많은 귀빈들의 아낌없는 박수와 뜨거운 갈채가 무도회장에 울려 퍼진다. 미래의 신부가 될 여주인공에게 수많은 시선이 집중되는 찰나 제1황자 길버트 역시 동생 에드워드와 카롤리나의 다가올 혼례를 따뜻하게 축복해주기 위해 다가온다. 이때 카롤리나는 길버트가 안고 있는 불치병의 실상을 자세히 알게 되는데 교황의 보호 결계가 없다면 그의 병세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비극적인 사실을 깨닫는다. 言い忘れたけど婚約おめでとう 연애가 끝난 뒤 두 사람이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나서자 그곳에 생각지도 못한 귀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카롤리나의 아버지 레이몬드 공작이었다. 애틋하게 다시 만난 부녀는 기쁨이 가득한 대화를 나누고 레이몬드는 소문 속의 흉악무도한 모습과 전혀 딴판인 에드워드의 고결하고 다정한 모습에 크게 안도하며 놀라워하며 카롤리나 역시 에드워드와 함께 있을 때면 한없는 안도감과 든든한 사랑을 느낀다며 수줍게 행복을 고백한다. 공작의 등장으로 찾아온 부녀 상봉의 애틋한 행복도 잠시 예기치 못한 청천벽력 같은 사건으로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만다. その男から離れろオーウェンどうしたのそいつはお嬢を
호위 기사인 오웬이 다급히 들이닥쳐 카롤리나의 친아버지인 레이몬드 공작이 바로 독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목소리를 높여 비난하는데, 오웬이 방금 카롤리나의 잔에 몰래 독을 타려던 암살범 한 명을 생포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붙잡힌 암살범은 자신에게 이 악랄한 짓을 사주한 자가 바로 레이몬드 공작이라고 입을 모아 자백한 상태였다. 하지만 비상한 영민함을 발휘한 카롤리나는 포박된 자객의 모습을 조용히 살펴보더니 그 즉시 모순점을 날카롭게 짚어내며 교활한 음모를 폭로한다. 자객의 흑발과 연보랏빛 눈동자는 머나먼 이국인 동고티아 왕국 출신임을 증명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조국인 세레스티아 왕국은 지극히 영토가 작고 가난하여 그토록 먼 제3국까지 사절을 보내 자객을 매수하거나 긴밀한 교류를 나눌 자금력과 영향력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체가 탄로난 동고티아의 자객은 어두운 지하 감옥에 투옥되었고, 성급하게 공작을 의심했던 기사 오웬은 뼈저린 후회와 죄책감에 휩싸여 카롤리나에게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 뒤 방을 나선다. 사태가 수습된 후 가르시아는 카롤리나에게 황실 배후에 숨겨진 추악한 음모의 실체를 밝혀주는데, 에드워드 황자를 고통스럽게 만들던 피해 황자라는 악명 높은 소문은 전부 제1황자 세력이 꾸며낸 잔인한 여론 조작극이었음을 폭로한다. 원래 제국 황실은 제2황자 에드워드 세력과 제1황자 길버트 세력의 두 파벌로 갈라져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정작 당사자인 에드워드와 길버트 황자는 권력 투쟁에 큰 뜻이 없었으나, 두 황자를 앞세워 권력을 잡으려는 양측 진영의 하수인들이 제각각 왕자를 노리고 온갖 겉모술수를 부렸던 것이며, 제1황자 세력이 날조한 비방글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켜 결국 모든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만든 결과였다. 에드워드가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을 사정없이 처단했다는 끔찍한 소문의 실제 내막은 사실 가슴 아픈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니 적들에게 강제로 몸속에 폭발, 마법이 주입되어 움직이는 폭탄이 되어버린 이들로부터 더 많은 무고한 백성을 구하기 위해 에드워드가 스스로 오명을 뒤집어쓰고 칼을 빼들었던 것이었다. 帰国の活動家だったのでしょう。 이 눈물겨운 진실을 알게 된 카롤리나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약혼자의 편에 서서 그분의 선택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으며 진정한 영웅이라고 깊이 위로한다. 그날 밤 호위 기사 오웬의 슬프고도 가혹한 과거사가 밝혀지는데, 그는 친부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사생아였으며 아버지의 조금이나마 따뜻한 사랑을 받았으나 오히려 그 아버지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할 뻔한 비극을 겪은 뒤 세상에 그 무엇도 믿지 않는 차가운 인물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다. 이때 동료 콜레트의 따뜻한 조언과 제안을 들은 카롤리나는 자신이 직접 만들다만 소중한 미완성의 자수 손수건을 아픔을 겪은 오웬에게 선물해 위로하기로 결정한다. 未完成のハンカチにはまだ未熟だが今後に期待している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카롤리나는 오웬을 위로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 조용히 대화를 건네지만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 걸었던 오웬은 처음에는 거친 말들을 내뱉으며 자신은 그 누구의 동정도 필요 없다며 그녀의 선의를 완강하게 거부한다. あんたはいいよな。愛してくれる家族がいてよ。お嬢に俺の気持ちなんてわかるわけが。わかるわ。 하지만 자신 역시 평생 가족들로부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며 차갑게 외면당했던 동병상련의 큰 아픔이 있었기에 오웬의 고통을 고스란히 이해한 카롤리나는 직접 수놓은 따뜻한 자수 손수건을 건네며 그의 상처를 보듬고, 그녀의 순수하고 자애로운 진심에 오웬은 마음속 큰 전율과 깊은 감동을 받는다. 이내 오웬은 그녀의 발 앞에 정중히 한쪽 무릎을 꿇으며 한없는 충성을 맹세하고, 평생토록 그를 괴롭히던 외로움과 유기불안의 슬픈 그림자는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진다. 이렇듯 카롤리나가 제국에서 서서히 자신만의 밝은 빛을 찾아가는 동안 私、オーウェン・クラインの剣と忠誠をあなたに捧げます。この命朽ち果てるまであなたを守り抜くと誓い。 고향 왕국의 남은 언니 플로라는 신성력을 잃고 참담한 쇠락의 길을 걸으며 신경질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더군다나 자신이 그토록 한심하게 멸시했던 쓸모없는 동생이 제국에서 귀한 약혼자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으며 분에 넘치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자 그녀의 주체할 수 없는 질투심과 악에 바친 열등감은 한계에 다다른다. 제3화의 마지막 순간 깊은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정체불명의 한 세력이 이 모든 상황을 은밀하게 주시하며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으니, 그들은 왕국을 둘러싸고 급격하게 요동치는 위태로운 정세 변화를 악용하여 대륙을 혼란에 빠뜨릴 사악하고 거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그렇게 폭풍 전야 같은 어두운 긴장감과 함께 이번 화가 의미심장하게 마무리된다. この変化をどう我々の利益につなげたものか。 제4화 최근에 발생한 여러 중대한 사건들로 인해
여주인공의 결혼식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영지의 정세는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이고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에드워드 황자가 여주인공을 찾아 침실로 들어온다. 황자는 최근 일어난 여러 변동 사항으로 인해 카롤리나의 아버지가 결혼식장에 참석하여 그녀의 손을 잡고 예식장으로 입장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아쉬운 사실을 전한다. ないわよね。この間の騒動があったばかりだもの。 아버지가 결혼식장에 함께해주기를 간절히 고대했던 카롤리나는 이 소식을 듣고 큰 슬픔과 낙담에 빠지고 에드워드 황자는 속상해하는 약혼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정성스럽게 다독인다. 俺は君を寂しく一人で入場させるつもりはない。エドワード殿下。 마침내 고대하던 결혼식 날이 다가오고 카롤리나는 일생의 성스러운 예식에서 착용할 드레스를 조심스럽게 피팅해보는데 평생토록 나고자 취급을 받아온 자신에게 이토록 장엄하고 기품 넘치는 한 벌의 드레스는 과분할 정도로 지나치게 고급스럽다고 느낀다. 困ったわね。やはり、こんな素敵なドレス。カロリーナのウエストが細いわ。 하지만 그녀의 곁을 지키던 에드워드의 다정한 어머니인 바네사 황후는 친딸 이상으로 따뜻한 애정을 보이며 카롤리나가 입고 있는 고결한 웨딩드레스의 옷매무새를 살뜰하게 매만져주고 세심하게 챙겨준다. あと、胸元のリボンは外して。それから肩の周りのレースはもう少し薄い生地がいいわ。カロリーナの肌の美しさが引き立つように。 이때 에드워드 황자가 문을 열고 피팅실로 들어서고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여신처럼 신비롭고 눈부시게 빛나는 여주인공의 자태에 넋을 잃은 채 한없이 감탄한다. ああ、綺麗だ。 드디어 운명의 결혼식 당일이 밝아오고 극도로 긴장한 카롤리나는 자신이 과연 이 웅장한 가문의 혼례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 끊임없이 걱정하지만 곁에 있던 전속 하녀가 다가와 수려한 입담으로 떨고 있는 여주인공을 차분하게 달래어 진정시킨다. 今まで一生懸命に努力されてきたんです。きっと成功します。さあ、お時間です。 멋진 예복을 갖춰 입은 신랑 에드워드는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반짝이는 웨딩드레스 자태의 카롤리나를 곁에서 바라보며 연신 황홀함을 감추지 못하고 여주인공을 향해 너무나 아름답다며 아낌없이 사랑 가득한 찬사를 보낸다. 두 사람은 마침내 수많은 고위 귀족들의 뜨거운 환호와 축복이 쏟아지는 화려한 결혼식장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가고 에드워드 황자와 카롤리나는 성스러운 줄의 사제 앞에 놓인 단상에 엄숙히 발을 올리며 세기의 예식을 시작한다. 誓います。誓います。では、指輪の交換。 은은한 빛을 뿜어내는 정교한 결혼 반지를 서로의 손가락에 경건하게 끼워주는 반지 교환식이 끝나자 두 사람은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서 마침내 영원히 삶을 함께할 정식 부부가 된다. 初めてのキスは 성대한 약혼 및 결혼 피로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에드워드 황자는 카롤리나의 처소로 다정하게 걸어와 사흘 뒤 두 사람이 함께 달콤한 첫 신혼여행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일정을 기쁘게 통보한다. 3日後 두 사람의 신혼여행지는 유서 깊은 키싱어 백작의 고풍스러운 대저택으로 발표되는데 에드워드의 설명을 곁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카롤리나의 하녀 마리사는 키싱어 백작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얼굴빛이 사색이 되며 눈에 띄게 안절부절 못한다. 宅で1週間過ごさせ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した。 알고 보니 키싱어 백작은 카롤리나의 전속 하녀인 마리사의 친부였으며 평소와 달리 몹시 안색이 어둡고 불안해하는 마리사의 태도에 걱정이 된 여주인공이 다정하게 근심의 원인을 물어보아도 하녀는 끝내 깊은 한숨을 쉬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다. 大丈夫です。どうか礼などのお気遣いは無用に願います。皆様お疲れ様でした。転移完了です。素敵な景色ですね。 드디어 오랜 여정 끝에 키싱어 백작의 장엄한 영지에 당도한 카롤리나는 한 폭의 그림처럼 수려하고 웅장하게 서 있는 백작 저택의 압도적인 미관과 화려함에 마음 깊이 감탄한다. に行ってもらえただろうか。はい。そうか。よかった。 키싱어 백작가의 위험 넘치는 내부로 부부가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자 에드워드 황자와 카롤리나를 영접하기 위해 도열한 고용인들과 백작 부부가 대대적으로 성대하고 융숭한 환영의 인사를 건넨다. お父様に会えて嬉しくないのかしら。 하지만 그 떠들썩하고 행복한 환대식 속에서도 카롤리나는 구석에 서 있는 하녀 마리사가 전혀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시름과 슬픔에 잠겨 잔뜩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조용히 눈여겨본다. ちょっと聞いてもいいかしら。 결국 사정이 궁금해진 카롤리나는 호위기사 오웬에게 은밀히 사정을 캐묻고 오웬은 백작가의 깊은 사적인 영역까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녀 마리사와 그녀의 불같은 친언니 마리엘 사이에 매우 깊고 흉터 같은 심각한 갈등이 존재한다는 세간의 소문을 들려준다.
マリッサ城が姉君のマリエール城と不仲だというのを耳にしたことが。 바로 그 순간 키싱어 백작가의 큰딸인 악독한 마리엘이 저택으로 귀가하더니 들어서자마자 고용인들을 매질하듯 소란을 부리며 부주단장 테오도르와 자신의 동생 마리사를 당장 내 앞에 끌고 오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다. エドワード殿下 다행히도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거칠어지기 전에 에드워드 황자가 현장에 당당히 나타나고 황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한겨울 서리처럼 매섭고 엄격한 호통을 치며 막무가내인 마리엘을 단번에 쫓아내며 황자의 카리스마에 겁에 질린 마리엘은 결국 꼬리를 내리고 물러가 소란이 진정된다. に戻れ。そんな戻れと言っている。自分の部屋に行きなさい。そこから出てはならん。 마치 폭풍 같은 난동을 부린 마리엘이 저택 밖으로 완전히 물러가자 부주단장 테오도르가 여주인공 일행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사정을 설명하는데 본래 에드워드 황자 부부가 저택에 머무는 기간 동안 마리엘은 멀리 여행을 떠나 있기로 엄격히 계약되어 있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황자 부부의 도래 소식이 외부로 유출되어 질투에 눈이 먼 마리엘이 급히 복귀하여 분란을 일으킨 것이었으며 테오도르는 이에 더해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추가로 털어놓는다. マリエル城は私の元婚約者です。 테오도르는 자신이 성격 파탄자인 장녀 마리엘과 어쩔 수 없이 정략 약혼 계약을 맺어야 했던 근본적인 배경을 밝히는데 가문 간의 정당한 지분 소유 계약 체결과 함께 키싱어 백작가가 풍부하게 축적해둔 막대한 지하 자원을 양도받고자 맺은 정략 거래였으며 자식의 안정적인 혼사를 바라던 백작의 이권 동의와 강력한 희망에 부합하여 테오도르 역시 마리엘과의 약혼에 어쩔 수 없이 동의했었다는 내막이었다. そこで半額の値段で売ることに加え、この契約の無期限適用を条件にですが、連日家に押しかけられ仕事にも支障が出た時は海へ捨ててやろうかと思いましたよ。 하지만 약혼 이후에도 도를 넘는 마리엘의 악랄한 갑질과 집착에 지칠 대로 지쳐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테오도르는 마리엘과의 약혼 관계를 철저히 깨부수고 대신 참하고 다정한 처녀 마리사와 정식으로 100년 가약을 맺기로 결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두 자매의 갈등과 가문의 암투는 파국을 향해 치닫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マリエル城はますます態度がひどくなり、姉妹の関係を悪化させてしまいました。 성격 괴팍한 언니의 광기 어린애 코지와 가문이 숨막히는 압박을 감당할 수 없었던 마리사는 스스로 정든 백작가를 탈출하여 신분을 완전히 숨긴 채 머나먼 타국에서 카롤리나를 모시는 가냘픈 하녀의 삶을 택해 도망쳤던 것이었다. そして私は両親に頼み込みお姉様から離れるためにこの家を出た。団長副団長森の西部で魔物の目撃情報が。 평화롭던 이튿날 아침 저택 외곽을 살피던 한 초병이 급히 달려와 저택 인근 산림의 흉포한 마물이 대량 출몰했다는 긴급한 적정을 보고하고 에드워드 황자와 테오도르는 영지민들의 구호를 위해 즉시 정예 기사들을 거느리고 현장으로 급파되는데 바로 그 분주하고 횡한 틈을 타 악독한 마리엘이 또다시 카롤리나의 처소 앞으로 비열하게 기어들어온다. マリエル様 마리엘은 입에 담기조차 힘든 추악한 언사를 쏟아내며 동생 마리사를 고용인들 앞에서 몹시 핍박하고 미천한 하녀 주제에 고결한 언니의 몫인 부주단장 약혼자를 음흉하게 유혹해 빼앗아간 표독스러운 계집이라며 악다구니를 퍼부어 뺨을 때리려 한다. である私から奪ったと。彼の婚約者にこんな下品な女はふさわしくありませんわ。 과거 본가에 머무는 시절 언니 플로라에게 하찮은 벌레 취급을 당하며 외롭게 슬피 울어야 했던 참담한 기억을 선명히 간직하고 있던 카롤리나는 소중한 자신의 하녀가 무자비한 언니에게 영문도 모른 채 짓밟이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온화하지만 위험 있는 걸음으로 당당하게 걸어나와 상대를 제지하며 마리사의 편을 지키고 나선다. ふさわしい云々などという権利はないと思いますが、それにマリッサは私の大切な従者です。彼女の誠実さは 그러나 여주인공의 다정하고 도덕적인 중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성을 잃은 마리엘은 오히려 카롤리나를 향해 눈을 흘기며 적반하장으로 쏘아붙이는데 조국에서조차 쫓겨나 마르코시아스 제국의 애물단지처럼 팔려오듯 정략 결혼을 치른 가문이 수치이자 천덕꾸러기 주제에 감히 고귀한 제국의 영예인 나에게 어디서 훈계질이냐며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낸다. 演技していただけませんか。調子に乗るんじゃないわよ。カロリーナに何と言った。 그러나 제국의 고귀한 황자비를 노골적으로 멸시한 마리엘의 이러한 무례하고 방자한 하극상 현장은 마물을 신속히 구축하고 저택으로 개선하던 에드워드 황자와 테오도르의 날카로운 두 눈에 고스란히 목격되며 덜미를 잡히고 만다. 현행범으로 영락없이 붙잡힌 그녀는
더 이상 어떤 구차한 변명도 늘어놓지 못한 채 처참하게 구금되어 엄중하고 마땅한 법에 준엄한 처벌을 선고받는다. あなたとの婚約を破棄して正解でした。礼儀知らずが私の妻になるなど、想像するだけで連れて行きなさい。 악녀가 체포되고 사태가 고요해진 뒤 방으로 돌아온 카롤리나와 마리사였으며 마리사는 지체 높은 황자비가 자신의 천한 신분을 개의치 않고 몸을 던져 언니의 횡포로부터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깊이 오열하며 진심 어린 감사의 눈물을 쏟아내고 오히려 카롤리나는 슬퍼하는 하녀를 조심스레 안아주며 과거 아무도 자신을 감싸주지 않아 지독한 고독과 절망 속에 떨어져야 했던 슬픔을 자신 역시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따뜻하게 위로한다. 今日やっとその辛さから救い出された気がします。 제국의 존엄한 황실 권위를 정면으로 실추시키고 모독한 불경제를 저지른 마리엘의 파멸적인 최종 형량과 비참한 유배 결과 역시 공식적으로 가차없이 확정되어 대중에 공개된다. の侮辱や騎士団を妨害した罪を免れさせる人生まで狂わせてしまったマリエル嬢もある意味かわいそうな人だったのかもしれない。 그 시각 고향 세레스티아 왕국에 홀로 남겨진 카롤리나의 친언니 플로라는 나날이 소실되어 회복 불능 지경에 이른 자신의 성스러운 신성력과 마력 앞에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으로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으며 마침내 산체스 가문이 배출한 기적의 위대한 진짜 성녀는 잘난 자신이 아니라 천덕꾸러기라 믿었던 동생 카롤리나였다는 부정할 수 없는 전율 돋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오열한다. カロリーナは 다시 평화가 찾아온 마르코시아스 제국 저택의 카롤리나 시점으로 돌아와 부주단장 테오도르는 여주인공의 내면에 잠재된 진정한 성녀의 오라와 신비로운 성스러운 마력 측정을 위해 바로 내일 아침 대대적인 마력 측정 검사를 재실시하기로 일정을 완벽히 확정하여 부드럽게 통보하고 그렇게 네 번째 에피소드가 흥미롭게 막을 내린다. カロリーナ妃殿下、明日の魔力検査、楽しみですね。カロリーナ妃殿下の魔力検査を行わせていただきます。この本の上に手を置き、我の真なる価値を示せと唱えてくださ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카롤리나의 마력 측정 검사가 거행되는데 이 마력 검사 의식은 마도서 위에 가만히 손을 얹은 채 정해진 주문을 외우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만약 대상자에게 미미한 마력이라도 존재한다면 도서 표면 위로 상세한 마력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만약 마력이 전혀 없다면 마도서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완전히 백지 상태로 깨끗하게 유지되는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 我の真なる価値を示せ。これは一体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か。私もこんなことは初めてで。 여주인공은 긴장되는 마음으로 신속하게 책장을 펼쳐 혹시 책 내부에 자신이 보유한 마력의 정체가 조금이라도 적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그 즉시 눈앞에 나타난 의외의 측정 결과는 카롤리나를 크나큰 충격에 빠뜨린다. どこにも文字がない。じゃあ私はやっぱり。そんなはずありません。カロリーナ妃殿下には必ず魔力があるはずです。 바로 그 순간 제39대 교황 화이트가 엄숙하게 현장에 나타나 방금 카롤리나에게 일어난 이 기묘한 책의 변화와 측정 현상에 숨겨진 진짜 내막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해주기 시작한다. 検査結果は私が保証しましょう。カロリーナ妃殿下には魔力はありません。魔力とは別の特別な力を持っておいでです。お会いできて光栄です。神の愛し子よ。 한편 그 시각 고향에서는 언니 플로라가 마침내 고대하던 성녀 선발 시험의 첫 번째 관문에 임하고 있었는데 불행히도 시험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할 엄격한 감독관은 다름 아닌 세레스티아 왕국의 유일무이한 대주교 밀스였다. 実態は金儲けと保身にしか興味のないクズ野郎。さあ、この泥水を浄化し真水に変えてくれ。どうしてやっぱりあの仮説が正しいの？仮説とは何だ。それらの説明がつく唯一の仮説。それはカロリーナに。 교황 화이트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가는데 여주인공에게는 세간의 마법을 쓰는 평범한 마력은 전혀 존재하지 않지만 대신에 그 어떤 성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결하고 방대한 신성한 신성이 깃들어 있으며 이 거대하게 소용돌이치는 힘의 줄기는 마치 웅장하게 쏟아지는 거대한 폭포수와도 같아 그 위력이 심지어 교황 화이트 자신의 역량을 훨씬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新勢力の効果は主に3つあります。
病や怪我を治す治癒能力。今までセレスティアが繁栄してきたのはカロリーナ秘伝下の神聖力によるもの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そして3つ目の力。それは他人の魔力を増幅させる力。 플로라 역시 자신의 진짜 한계를 절감하기 시작하는데 과거 자신이 마음껏 휘두르며 칭송받았던 그 모든 기적의 마력은 사실 동생 카롤리나의 숨겨진 힘이 곁에서 은밀하게 증폭시켜준 덕분이었으며 자신의 본래 마력 수준은 결코 대단하지 않다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자각하고 플로라는 이 위태로운 시험에서 탈락하는 수치스러운 비극을 모면하기 위해 고뇌 끝에 밀스 대주교에게 자신의 이러한 기묘한 가설을 적극적으로 털어놓기로 결심한다. という屈辱。仮説とは何だ、答えろ。わかりました。私が立てた仮説についてお話しします。なぜカロリーナ秘伝下は今まで気づけなかったのでしょうか。無自覚に力を行使していたせいでしょでは治癒と増幅の力はどうやったら発動するのですか。う。いや、死にたくないなど。これで魔力を暴走させてしまった団員たちの説明がつきます。カロリーナ秘伝下のお力だったのですね。 다시 제국으로 돌아와 교황 화이트는 여주인공이 가끔 자신의 힘을 통제하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흘려보내며 폭주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해주고 카롤리나가 보유한 이 축복받은 방대한 신성력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선행과 인도주의적 기적을 베풀 수 있을 것이라 조언하며 특히 불치병으로 고통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제1왕자 길버트의 기묘한 병세마저 완전히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 격려한다. カロリーナ様は神に愛されていらっしゃる。これほどの力ならギルバート殿下のご病気も。カロリーナ秘伝下の神聖力についてはまだ発表しない方が良いと思います。神聖力の持ち主は希少価値が高い上強力な能力を秘めています。セレスティアの国内問題が落ち着くまでは発表を待った方がいいかもしれん。 이 무렵 부부가 도시의 번화가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우연히 접한 유명한 인류보석 장식품 전문가가 황자 부부에게 직접 제작한 특별한 예술품을 선물하기 위해 친히 처소로 찾아오는데 장인이 자신 있게 꺼내어 보여준 눈부신 보석 선물을 마주한 카롤리나는 예상치 못한 엄청난 스케일과 화려함에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며 당황해한다. 王家の方々にふさわしい石を選ばせていただきました。お姉様の瞳と同じ色。パパラチアサファイアは下げてください。かしこまりました。姉のことが嫌いなのか。パパラチアサファイアを見たとき、カロリーナはお姉様の瞳と同じ色とつぶやいていた。私はお前が理由もなく誰かを嫌う人間だとは思う。私は知りたいんだ。私はカロリーナの一番の理解者でありたい。私は姉のフローラが嫌いです。大嫌いです。表ではいい姉を演じつつ、裏ではいつも私をバカにして。必ずカロリーナを守ると誓おう。 다행히도 정답고 자상한 남주인공 에드워드가 곁에서 의연하게 대처하며 부드러운 말로 거들어준 덕분에 카롤리나는 마음에 품고 있던 무거운 중압감과 조심스러운 걱정거리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며 평화롭게 상황을 해결해 나간다. エドワード殿下ともっと早く出会いたかった。俺も同じだ。カロリーナともっと早く出会いたかった。 여주인공이 신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이 크고 신비로운 축복의 권능을 부여받았다는 경이로운 소식은 곧바로 제국의 황제 부부에게도 기적처럼 보고되고 아들의 안목에 감탄한 황제와 황후는 카롤리나를 무척 기특하게 여기며 한없는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끼며 이에 카롤리나 역시 황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고통받는 길버트 황자의 상처를 전력을 다해 치유하고 싶다는 당찬 결의를 정중하게 밝힌다. 自分の神聖力を感じ取って手のひらに集めてください。大変なのは承知しております。カロリーナ秘伝下には神聖力の扱いに慣れてもらわなくてはなりません。神聖力が集まってきました。まだ数日の練習にしては良いペースです。 같은 시각 교황의 결계에 가로막힌 제1왕자 길버트의 조용하고 쓸쓸한 궁전 내부에서는 길버트 황자가 침상에 홀로 누워 자신의 슬픈 과거사를 조용히 반추하며 아픔을 곱씹고 있었으며 온몸을 옥죄는 가혹하고 가차없는 불치병의 형벌 속에 갇혀 영원한 어둠 속을 헤매는 듯한 처절한 절망감에 휩싸여 흐느끼고 있었다. 貴族たちの意見は分かれ、父上は難しい決断を迫られるようになった。そして唯一安全なダイヤモンド宮殿に閉じ込められたまま、私は大人になっていった。ごめんなさい。泣かないでください、母上。
私は大丈夫ですから。 마침내 카롤리나가 제1왕자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기 위해 대결계가 쳐진 금강석 궁전으로 공식 방문하는 운명의 당일이 밝아오고 에드워드의 호의를 받으며 궁전 정문 앞까지 무사히 이송된 카롤리나는 신비로운 정화 규율에 따라 오직 자신만의 강인한 힘으로 무거운 궁전문을 열고 혈혈단신으로 안쪽을 향해 홀로 엄숙하게 걸어 들어간다. どうぞ。ギルバート殿下、お久しぶりです。確か今日は私の治療に来たんだってね。はい、早速治療を始め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まずは落ち着いて、新勢力の流れを感じ取るの。強行成果によれば、注入する新勢力の量はあまり多くなくていいらしい。 궁전 깊숙한 침실의 당도에 길버트의 위태로운 상태를 목격한 카롤리나는 자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찬란하게 소용돌이치며 솟구쳐 오르는 방대한 신성한 에너지를 조용히 감지한 후 지체 없이 일생에 온 마음을 담아 성스러운 치유의 기적의 마법을 웅장하게 발동시킨다. 大丈夫。グ頼むよ。それより、ギルバート殿下の方は。問題ない。いや、それどころじゃないな。最後に、魔道具を使ってみてください。こんなことは初めてだ。マナの存在すら感じられないなんて信じられないよ。 여주인공이 펼친 이 찬란한 신성한 정화의 물결과 경이로운 기적의 권능 덕분에 불치병의 전신이 마비되었던 제1왕자는 기적처럼 기력을 되찾아 스스로 거동하며 다시금 평범한 백성들처럼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상태에 도달하게 되며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카롤리나가 진심을 담아 시전한 이 치유의식이 대성공을 거두며 이야기가 기쁘게 끝을 맺는다. 私の力で解決できるかどうかはわかりませんが、精一杯頑張らせていただきますわ。カロリーナ。おはよう師匠。また来てくれて嬉しいよ。大変申し上げにくいのですが、随分と綺麗になってる。おもちゃかしら？これは常時発動型の魔道具でね。いきなり治療の効果が切れたらどうするんですか？心配しなくていい。僕の体調に影響のないごくごくわずかなマナしか含まれていないから。結局あの後は治療もそこそこに。 카롤리나는 금강석 궁전에서 제1왕자 길버트의 지독한 만화 과민증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성스러운 신성력을 계속해서 시전한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ギルバート殿下。ギルバート殿下の体内にはもう新勢力は残ってないようです。それで症状の方はいかがでしょうか？まだ始めたばかりだよ。成果がなくて当たり前だよ。 하지만 치료에 진중하게 임하기는커녕 길버트는 끊임없이 장난을 치며 그녀를 기어코 스승님이라고 부르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하루 종일 함께 차를 마시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졸라댄다. なっているみたいだ。それは本当ですか？ってお礼を言わせてほしい。いえ、そう何度もお礼を言われると私の方が申し訳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エドワード殿下？ 勝手に部屋に入ってしまってすまない。 카롤리나가 제1왕자 길버트의 궁전에 이토록 자주 왕래하는 모습을 지켜본 에드워드는 내심 걷잡을 수 없는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하고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그녀의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오면서도 자신의 불타는 질투심을 애써 숨기려 노력한다. 理解が追いつかない。あの兄上がカロリーナを師匠と、あくまで師としてカロリーナを慕っているんだよな。それ以上の感情はないよな。 하지만 에드워드가 정작 자신의 서운하고 속상한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자 영문을 모르는 카롤리나는 깊은 미안함과 당혹감을 느끼며 혹시 자신이 무언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닐까 전전긍긍한다. 二人はどうなんだ？どうとは？いや、なんでもない。ギルバート殿下が社交界へ復帰したことで過激派も落ち着いたようです。どこから情報が漏れたのか、カロリーナ妃殿下が 며칠이 지난 후 테오도르 역시 중요한 안건을 들고 여주인공을 찾아오는데 테오도르가 전한 소식에 의하면
길버트를 몇 주 동안 집중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국의 사교계 귀족들 사이로 카롤리나가 아주 은밀하게 시동생인 길버트와 몰래 사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는 헛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ギルバート殿下とあまり仲良くされない方がよろしいかと。それで傷つく方もいますから。 그럼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거듭한 끝에 제1왕자 길버트는 카롤리나의 기적과도 같은 신성력 덕분에 건강을 거의 회복해가고 있다는 고무적인 진단을 받게 된다. いや、症状自体は完治に向かっており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ギルバート殿下。お迎えに参りました。ありがとう。ギルバート殿下は我々が命に変えてもお守りいたします。それでは、門を開けてください。 마침내 그의 신체 회복 정도를 정확히 테스트하기 위해 길버트는 카롤리나의 신성한 오라 보업 시 생애 처음으로 궁전 밖으로 직접 발을 내딛는 일종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 ちょっと苦しいだけで。師匠は心配性だね。久々に大量のマナを見たせいで、体が少しびっくりしているだけだよ。大丈夫ですか？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길버트는 바깥의 짙은 마력 파동 때문에 일시적인 현기증을 느낀 척 연기하며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몹시 걱정하며 부축하려던 카롤리나를 넓은 품으로 덥석 껴안아 버린다. なのにカロリーナは兄上のことが好きなのか。一つだけ伝えさせてくれ。俺はカロリーナのことが好きだ。騎士団の団長などと言いながら情けないよ。 질투심으로 인한 크나큰 고통과 깊은 열등감에 휩싸인 에드워드는 그녀에게 정녕 자신보다 수려한 친형을 마음에 품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느냐며 서글프게 추궁하고 심지어 그녀가 진정으로 길버트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은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감내하고 기꺼이 이혼 서류에 서명해주겠다며 절망 어린 비장함을 보인다. 少々お遊びが過ぎるんじゃないですかギルバート殿下。マナ過敏性症候群なんて 한편 다른 정황에서는 보좌관 테오도르가 제1왕자 길버트의 영악한 진짜 면모를 날카롭게 폭로하는데 사실 길버트의 지독했던 만화 과민증은 여주인공의 경이로운 신성한 권능 덕분에 진작에 완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챘기 때문이었다. 流したのもあなたですね。どうしてこんなに早く分かったんだい？どうしてこんな噂を流したのですか。一連の行動はカロリーナ妃殿下とエドワード殿下の仲を引き裂くためと見えますが。 알고 보니 제국 전역을 흔들게 한 연애설과 방금 전 정원에서 연출된 기습포옹 소동은 전부 길버트가 철저하게 각본을 짜서 벌인 기만극이었으며 이는 카롤리나가 지닌 마음의 향방을 은밀히 시험하는 동시에 평소 사랑 표현에 서투르고 소심한 친동생 에드워드의 강력한 질투심을 자극하여 불을 붙이려는 목적이었다. 師匠、私は君のことを愛している。真面目で優しくてお人よしな師匠が私は 그날 밤 미안함을 느낀 길버트는 에드워드와 카롤리나 부부를 공식적으로 초청하여 자신의 짓궂은 장난을 진심으로 사죄하며 슬그머니 카롤리나를 향한 자신의 애틋했던 은밀한 짝사랑의 마음을 고백해보려 하지만 여주인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고 싸늘하게 그의 고백을 거절한다. 一生ありません。悪かったね、カロリーナ。話はもう済んだから。悔しいけど、カロリーナを幸せにできるのはお前だけだ。 한편 그 시각 카롤리나의 고향 왕국에서는 야심가인 조나단 대주교가 돌연 군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왕국이 현재 겪고 있는 온갖 끔찍한 천벌과 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가문의 진짜 축복을 가졌던 카롤리나를 매정하게 쫓아냈기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선포한다. 그리고 교활한 조나단 대주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웃 제국으로 직접 건너가 그녀를 강제로 납치해 탈환해 오겠다는 악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다. なんだカロリーナ様を我が国へ取り戻しませんか。 이 무렵 카롤리나는 제국 사교계의 우아한 다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적대 파벌에 속한 아나무인 격인 귀족 영예들이 들이닥쳐 피해 굶주린 잔혹한 에드워드 황자와의 결혼을 비아냥거리며 조롱 섞인 핀잔을 날리기 시작한다. 第一王子派のアーレント公爵家のモニカ城。アーレント公爵家は紅玉の竜王団を率いていて止まなければいいけど。 하지만 여주인공은 조금의 흔들림이나 당황함도 없이
오히려 손가락에 끼워진 붉고 눈부신 루비 결혼 반지를 당당하게 드러내 보이며 자신과 남편 에드워드의 부부관계는 세간의 소문과 다르게 한없이 견고하고 깊은 애정으로 가득 차 있다고 자신 있게 선포하여 길을 いっぱい 죽인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もご安心ください。私とエドは順調に親睦を深めていますから。新婚夫婦の状況を聞くなんて、はしたないですわね。ほんと、ありえませんわ。 화기애애한 다혜가 절정에 이를 무렵 에릭 황제로부터 긴박하게 작성된 전령이 급히 전달되고 카롤리나는 즉각 황궁으로 소환되어 긴급 아련을 명받게 된다. だがその前に一人、彼はセレスティア王国の宰相を務めるレイモンド・サンチェス公爵だ。カロリーナ妃殿下が新勢力の持ち主だということを我々セレスティア王国の上層部が知ったのは、いえ、教えられたのはつい先日のことです。 대단히 놀랍게도 황궁에는 그녀의 친아버지인 레이몬드 산체스 공작이 세레스티아 왕국으로부터 삼엄한 국경을 몰래 넘어 극비 정보망을 품은 채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는 조나단 대주교가 교활하게 위조된 거짓 신의 계시를 조작하여 카롤리나를 조국의 진짜 성녀로 추대하려 획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당한 명분을 확보하여 그녀를 강제로 소환해 종단과 교회 세력의 도구로 부려먹으려 한다는 어두운 음모를 경고한다. いえ、私はネイサン国王陛下の命令に従っただけですので。 이 흉계가 단순한 납치극이 아니라 제국 황실의 존엄한 주권과 통치권을 심각하게 뒤흔들려는 악랄한 종교적 올가미임을 직감한 마르코시아스 제국. 황실은 즉각 힘을 합쳐 전 대륙을 뒤흔들 장엄한 역공작전을 극비리에 수립하기 시작한다. 化させてはどうかと。そうすればカロリーナ妃殿下の奪還も未然に防げます。次は他国の権力者への対抗策についてだが、こう言ってはなんだけど、皇族との結婚以上にカロリーナを守る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피동적인 회피 대신에 제국의 현명한 에릭 황제는 독자적인 성녀 권력 제도인 루미나 디비나이를 정격 설립하기로 선포하고 전 세계의 고귀한 성녀 후보들을 초청하여 성녀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공식 경연 대회를 주최하겠다는 결단을 내린다. に決めなくてはな。聖夜祭の聖火点火の役割を聖女にするのはどう？素晴らしい案です。それでエドワードたちには教皇聖火との交渉を任せたい。かしこまりました。 뒤이어 에드워드 황자와 카롤리나 그리고 보좌관 테오는 제국의 지고한 교황을 신속하게 찾아가 면담하고 설득하는 데 대성공하여 교황청 전체의 압도적인 지지와 전폭적인 동의를 든든하게 확보한다. 教皇聖火のご協力を仰ぐことができて大変心強いです。こんな遅くにいらして、どうかされたのですか？ああ、もう敬語じゃなくても結構ですよ。実は数日前にジョナサン大司教がセレスティア王国を出国しました。それで 그 직후 황실 부부의 예상대로 다급해진 조나단 대주교가 친히 먼 길을 달려 제국 영토까지 은밀하게 기어들어와 카롤리나를 직접 포섭하고 흔들기 위해 온갖 까머니설을 늘어놓으며 접근해 온다. 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失礼ですが、お顔の色が優れないような。相当ご苦労されたのでは。ですが、祖国に帰りたいと思ったことも少しは終わりなのでは。この危機を乗り越えるためにはカロリーナ妃殿下の力が必要。 다행히 사전에 든든한 보좌관 테오로부터 철저한 사교 심리 훈련을 이수했던 카롤리나는 당황하지 않고 깊이 혼란에 빠진 유약한 소녀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고민할 시간을 더 달라고 유의 시간을 끌어 교활한 조나단 대주교의 조급한 행동 계획을 완벽하게 지연시키고 허점을 만드는 데 성황리에 성공한다. ぶっつけ本番にしてはなかなか良い演技でしたよ。対処方法は考えてありますから。まずジョナサン大司教が謁見を申し込んで 황실 일행이 이 교묘한 지연 작전의 성공을 축하하며 만찬을 나누던 찰나에 한 통의 은밀한 편지가 카롤리나의 처소로 배달되며 바로 동일한 시점에 제1왕자 길버트는 자신의 강력한 공간 이동 마법을 시전하여 세레스티아 왕국 내부로 홀로 비밀리에 잠입해 들어가 조나단 대주교가 그동안 자행해 온 악독한 범죄 행위와 부패의 증거를 샅샅이 수집하기 시작한다. 教会側は聖女信仰協議会の発足と運営に全面的に協力してくれるみたい。これで父上から与えられ 수사 도중 길버트는 삼엄한 철통 같은 경비 속에서도 기묘하게 탑 아래로 추락하여 비극적으로 횡사했던 선대 성녀 클라우디아의 죽은 배후에 엄청난 의혹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발견하고 配置されていて警備も万全だったにもかかわらずか。一体どうしたんだい？何か問題でも？大司教に悪い噂が立っていたのは君も知っているだろう？対して聖女は自分の利益より他人の幸せを優先する人だった。仮に彼女が大司教の不正行為を知っていたとすれば
見逃すとは思えない。そしてもし告発しようとしていたのなら、君はなぜ彼女の死について調べなかったんだい？